자, 반갑습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라고 많이 출석률이 좀 빠지더라고 보니까. 오늘도 무슨 졸업하나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꽃다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던데. 자, 오늘 근데 어디 할 차례예요?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오늘 이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 이제 벌칙 부분 끝나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끝납니다. 법령 파트가 끝나고 나면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표대로가 조금, 진도표보다는 좀 일정이 좀 빨리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실무 쪽에 좀 강화를 좀 시키려고 진도표보다 조금 빨리 나갑니다. 자, 일단 보죠. 오늘 이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형벌.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거 배웠죠. 행정처분하면 뭐 했었어요?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 자,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게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행정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형벌하면 형벌이죠, 형벌. 자, 형벌하니까 뭐예요? 형벌하면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거? 예, 징역,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벌하면 뭐부터 들어가냐면 사형부터 들어가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그 다음에 또 벌금, 이런 게 모두 다 형벌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지금 뭐가 있냐면 사형 없죠. 예, 아까 지금까지 배우면서 뭐 하면 사형한다 뭐 이런 거 없죠. 예, 지금 사형 없어요.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징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예, 벌금. 그래서 자, 금고형도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으로만 따진다면 징역, 벌금. 자, 그래서 형벌하면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징역, 벌금. 자, 다시 한번 행정처분하면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행정형벌하면 징역, 벌금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자, 행정질서벌. 자, 이거는 형벌은 아닌데 질서 위반을 했을 때 벌이에요. 질서 위반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질서 위반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질서 위반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면서 예, 신호위반부터 시작해서 무단횡단 이런 거 다 뭐예요? 질서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가벼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형벌보다는 가벼운데요. 자, 이거는 일단 어떠한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게 되면 이때 벌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것도 벌이긴 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서벌을 일단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과태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위반하다 걸렸다, 무단횡단하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과태료를 물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구분할 것은 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벌금은 어떻게 한다? 형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여러분들이 뭐에 걸려요? 자, 벌금형 선고받으면 뭐에 해당되냐면 전과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과 기록에 남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폭행죄 얘기를 한번 했었죠? 폭행죄. 어디서 폭행죄 얘기를 했어요? 어느 동네에서 폭행죄 얘기를 했나요? 얘기하긴 한 것 같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반의사불벌죄 얘기할 때 나왔어요. 근데 반의사불벌죄가 중개사법에서 어디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생각 안 나죠? 하기야 뭐, 제가 묻고 제가 다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비밀준수 의무죠. 자, 비밀준수 의무 부분에서 보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거 있었죠? 거기서 제가 폭행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웃끼리랑 머리 끄덕이 갖고 싸운다 그러면 이제 잡혀가죠? 일단은 파출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하라? 합의해라. 합의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 자존심 내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가면 경찰에서는 조서 꾸며가지고 어디로 넘기냐면 검찰로 넘겨요. 검찰에서는 뭐 약식 기소라든지 아니면 재판이 열리든지
자, 재판을 여는 걸 뭐라 그래요? 검찰에서 재판에 열도록 하는 거, 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소라 그러죠.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소해가지고 일단 법정에서 자, 머리끄댕이 갖고 그 싸운 거 갖고는 교도소까지는 안 보냅니다. 대신 이것도 폭행죄예요. 그래서 벌금형을 대부분 선고하는데 가벼운 같은 경우는 보통 벌금형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뭐 내지 뭐 50만 원 나 돈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50만 원 내는 순간에 뭐가 된다? 여러분들은 네, 폭력전과 일범이 됩니다. 별거 여러분들 폭력전과 일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폭력전과 12번, 13번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교도소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싸움 있죠. 왜? 아주 사소한 싸움에 걸려가지고 계속 벌금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래서 교도소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폭력전과 뭐 몇 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의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벌금은 누가 선고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죠. 근데 과태료는 이거 뭐다? 이건 누가 부과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개념의 차이점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구분을 해놓으시라.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벌금을 과태료로 만들어 놓고 과태료를 벌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 많이 아마 볼 거예요 아마. 자, 이제 개념 한번 구분해 봤으니까 이제 형벌부터 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그럼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인데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금지행위를 기억하면 두 가지만 더 기억하면 돼요. 자, 3-3 금지행위가 있었어요. 뭐였죠? 3-3 금지행위? 초과수술은 1-1이고요. 예. 그래도 그 정도까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게. 자, 증직상도 있었죠. 자,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들이 있었죠.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제한도 중개 있었죠. 자, 거기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그리고 나면, 자, 금방 얘기했던 거. 자, 증직상도 있었죠. 증 뭐예요?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 있었습니다.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 투기조장행위. 투기조장은, 자,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자, 전매가 어떻게 돼요?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 그리고 금지행위는 반드시 별도로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제가 금지행위는 반드시 별도로 3-3, 1-1 구분을 해 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증직상도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를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3-3은 간단해요. 딱 2가지만 더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 조금 있다가는 기억 한번 나게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3-3은 뭐를 기억하라? 일단 금쟁이, 증직상투, 증 뭐예요? 증서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부분이 있었죠. 거기다가 무등록, 거짓부정 등록. 자, 무등록,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있고요. 부정한 방으로 등록하죠. 부정한 방으로 등록하면 걸렸다면 형벌이 3-3이죠. 이거는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가 되면서 3-3이죠. 자, 그러면 증서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이거는 금지행위죠. 이 금지행위는 일단 위반하면 3-3에다가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어요? 행정처분이 상대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서 3-3이에요. 자, 저번 주에 행정처분한 걸 지금 거꾸로 형벌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보겠습니다. 자, 1-1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쭉 순서대로 일단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관련되는 것을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대양수, 양도대여, 그 다음에 양수. 뭐에 대한 양도대양수냐면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에 대한 양도대양수. 그 다음에 아닌 자가
자,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중사무소, 즉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였냐면 광고했습니다. 중개대상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정보공개 위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 거. 그 다음에 비밀준수 위반,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준수 위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개 남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개 남았어요. 4개가 뭐였죠? 4개 금쟁이. 4개 뭐였죠? 매, 무, 수, 거 있죠. 자, 매 뭐였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거 명의용, 수, 보수, 초과수 있었죠. 거짓언행.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명. 그 다음에 또 무등록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수, 보수에 대한 뭐예요? 초과수수. 초과수수고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은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 있었죠. 자, 금쟁이, 매무수거. 자, 요거 금쟁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라 했죠. 그래서 금쟁이는 항상 별도로 기억해 놔야 돼요. 3월달에는 반드시 요거 암기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죠? 양도대항수, 요 2가지예요. 자격증 양도대항수, 등록증 양도대항수 2가지 묶었습니다. 자격증 양도대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어떻게 되고? 자격증 양도대하면 자격 빌려줬습니다. 자격 취소되죠. 자, 정지가 아니고 자격이 어떻게 된다?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죠. 취소되고 형벌 어떻게 한다? 1-. 자, 양도대하면 일단 머릿속에 취소되고 1-.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마찬가지 1-이에요. 그 다음에 자, 아닌 자가 명칭 사용 2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그럼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가 어떤 명칭,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 공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유산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2가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유산 명칭 사용했거나 아니면 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화유산 명칭 사용했을 때 유산 명칭 사용 금지 2가지예요. 요거 위반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 금지되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 금지된다. 요거 위반하면 개업공개에서 위반하면요. 일단 1-1에다가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면서도 어떻게 한다? 1-이 되죠. 그 다음에 자, 2개 이상 사무소, 이중사무소죠. 이중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했다. 그러면 일단 형벌 1-1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절대 등록 취소였을까요? 상대 등록 취소였을까요? 예, 이거는 자, 상대 등록 취소. 이중사무소 하면 상대 등록 취소를 했죠. 상대 등록 취소 되면서 1-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중개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광고했을 때 1-.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자,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 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3가지.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위반하면 1-1. 근데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권을 요 위반하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을 벌금면서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정이 어떻게 돼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도 됐었죠.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면서 1-1이었죠. 자,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는 이건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였고 위반하면 1-1. 이건 특별한 제명이 있었다. 무슨 죄라 그랬어요? 반의사불벌죄 있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매무수거. 자, 요거는 금쟁이 1-1이었죠?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제가 행정처분과 계속 같이 나갑니다.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는 금쟁이를 기본적으로 3-3, 1-1 기억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3-3은 일단은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1-1은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가지면 어떻게 기억하느냐? 양도되어 나오면 뭐다? 1-1. 양도되어 나오면 1-1.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1-1. 그 다음에 또 이중 나오면 1-1. 총 8개가 지금 3개 잡혀요. 자, 다시 한번. 양도되어 나오면 뭐다? 1-1. 뭐 양도되어 있었어요? 자격증, 등록증. 2개 잡히죠? 양수까지 하면 4개가 잡힙니다. 자, 양도되어 나오면 어떻게 한다? 1-1.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어떻게 한다? 1-1. 자, 그래서 아닌 자가 명칭 광고. 그러면 1-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나오면, 이중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나오면 어떻게 한다? 1-1. 요 3개만 기억하면 1-1은 거의 다 기억해요. 여기 요 정보공개 위반과 비밀준수 의무는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것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라. 단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전제 조건은 뭐를 완벽하게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예, 금쟁이 3-3과 1-1을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 합니다. 전제 조건 하에서 기억날 거야. 나중에 지겹게 할 거니까 나중에 기억날 겁니다. 아마 5월달 6월달 좀 또 하냐 소리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만. 자, 다시 한번 1-1 보죠. 뭐 나오면요? 양도돼 나오면 1-1이다.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1-1. 그 다음에 이중 나오면 1-1. 이중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그럼 요렇게 제가 3가지만 기억하면 8가지가 잡힌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형벌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쉬워요, 형벌.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기. 여러분들은 안 쉽겠죠? 예, 근데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77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 양벌 규정 나와요. 자, 양벌 규정 뭐예요? 양벌 규정. 자, 이 3-3, 1-1을 이건 했어요. 고용인 부분에서 3-3, 1-1 이 행위를 누가 했을 때? 고용인이 했을 때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동조에 규정된 뭘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자,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뭐만 무는 거예요? 벌금형만 선고받는 건데 다만 이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방법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질서를 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파트별로 한번 각각 부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운영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 확인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연수, 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 이 지도감독 위반은 두 사람 거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거래정보, 거래정보와 그 다음에 협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적 공시.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에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두 글자짜리 한번 묶어볼게요. 운영 확인 연수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임원, 이렇게 한번 두 글자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영 규정 위반. 이건 누구 거죠? 운영 규정과 관련된 게 어디서 나와요? 운영 규정. 거래 정보 사업자죠. 자, 거래 정보 사업자, 운영 규정. 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자, 제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승인받죠. 지정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3개월. 자, 운영 규정은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제정해서 국장에서 승인받는다. 그 다음에 또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운영 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운영 규정 위반은 자, 500만 원이와 같으면서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건데요. 지정이 어떻게 한다? 예, 취소될 수 있다. 지정 취소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위반. 요거는 개업공개사입니다. 확인 설명 어떻게 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자, 요거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 같으래요. 이거 소속공개사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죠? 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연수기획 위반. 자, 연수기획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연수기획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자, 연수기획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자, 누가 연수기획 받죠? 대상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받아야 되고 소속공개사 받아야지만 되죠.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예, 2년마다 받아야죠. 안 받았을 때 2년마다 안 받게 되면 그 시기 놓쳐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개업공개사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에게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저번 주에 연결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실적공시 위반. 이거 협회 거죠. 자, 운영실적공시 어떻게 알았어요?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월 이내? 운영실적공시 3개월 이내죠. 자, 3개월 이내 이렇게 공시 하라 그랬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라 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들어는 본 것 같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됐어요. 어차피 지금 다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선명령 위반. 개선명령. 자, 이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협회, 공제사업에게 개선명령 하지요? 자, 고쳐라. 집예장애 변경명령. 그래서 업무집행방법, 그 다음에 예탁기관, 그 다음에 장부가격 변경하라. 이런 변경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적가손 이렇게 한 번 했었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부여,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개선명령과 관련 요런 것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자, 공제규정 위반한 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임원에 대해서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라라. 징계나 해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 몇 개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거 2개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자, 뭐가 있었죠?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거래정보사업자 거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거 2개 있어요. 연수규 위반,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 위반. 연수규 위반과 확인설명 위반.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개사 거 하나 있어요. 연수규 위반. 이건 소속공개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협회입니다.
협회 일단 지도감독 위반, 그 다음에 또 실적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이렇게 됩니다. 자, 파트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당장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자, 성명 표기 위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칭, 자, 명칭 표시 위반이 있었고, 표시 위반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게시 의무, 게시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휴업, 그 다음에 폐업,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보증에 대한 증서, 사본,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는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앞에 글자 두 가지로 성명, 명칭 게시, 이전 휴업, 보증 반납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일단은 두 글자짜리 한번 동원해 쳐봤고요. 자, 성명 표기 위반, 성명 표기. 자, 개업 공개사는 일단 어떻게 하나? 5개 광고물에 뭐라 했어요? 성명을 표기하라 그랬죠.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그 다음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표기하라 그랬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기하라 그랬죠. 자, 요거 표기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또, 자, 광고시 두 개입니다. 광고시.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광고할 때 성명 등을 표기하라 그랬죠. 자, 이건 네 가지예요. 성명 등 표기라.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이렇게 했죠. 성명, 명 뭐죠? 명칭, 사무소 명칭이죠. 소재지, 연락처.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광고시에, 자, 뭐예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글자 한 글자 요거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연습해 놔야 돼요. 자, 요거만 해놓고 다 외웠다가 아닙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쪽에 그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연습을 해 놓으시나.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표기해라. 표기 안 하면 100만 원이 같아요. 자, 그러면 명칭 표시 위반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개업공개사 두 가지인데요. 자,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쓰라 그랬어요? 명칭 사용 위반, 명칭 표시 위반, 명칭 사용 위반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일단은 어떤 명칭 써라.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죠. 자, 근데 부칙은요, 이 중에서 뭐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칙은 부동산 중개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개업공개사가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안 썼을 때, 부칙이 공개사 사무소 썼을 때, 요때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자,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등자, 수업 네 가지 게시하라 그랬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소속공개서까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수율 편대표와 그 다음에 또 업무부정 설정서 네 가지 게시 걸어두라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이전 신고 위반,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이전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 요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날짜에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날짜에 매달리는 분 있습니다.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보고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사전이죠. 업무재개 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하고자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100만 원 과태료죠. 자, 중개가 완성되면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사본 교부하라 그랬죠. 자,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나,
등록 취소면 등록금만 반납하라. 둘 다 며칠이네? 7일. 7일에는 반납하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요 100만 원 과태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누구 거 부과하겠어요? 자,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관련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관되는 게 뭐 있어요? 예,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누가 지정해줘요? 국장이. 또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협회. 자, 이건 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해주죠. 그러니까 연관되는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합니다. 자, 시도지사와 연관되는 게 뭐 있어요? 예, 자격증 반납. 자, 자격증 만약에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하라. 어디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에 반납하라 그랬죠? 자, 요거 자격증 또 하나. 시도지사와 연관되는 거? 연수교 있죠, 연수교. 연수교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예,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자, 이거를, 국장은 거래정보사 협회,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연관되는 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과 관련되죠? 실시권자니까,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등록관청.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부가권자도 실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연상을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연관만 되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행정질서벌 부분을 마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84페이지로 넘어가요. 184페이지 이제 드디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작년에 5문제 나왔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자, 이거는요 공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는 기분일 겁니다. 이건 공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공법을 배우는 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면 돼요. 자, 일단 184페이지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재정 목적 나오죠. 재정 목적. 자,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설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어떻게 돼요? 3가지로 구분되죠. 자, 이제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 이유는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문장 변화 같은 거 이제 연습할 때 또 써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이란 뭐를요? 예. 자, 토지 또는 뭐예요? 건축물.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법에서 용어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목, 광업재단 이런 거 안 들어가죠?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등 하면 뭐 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다가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 뭐까지 포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죠. 자,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분양권과 입주권이에요. 자, 분양권 하면 주택, 상가, 뭐 택지 분양권, 공장 분양권 다 들어갑니다. 자, 분양권, 그 다음에 입주권. 입주권은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와 뭐? 분양권과 입주권.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매매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는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외국인 등을 어떻게 돼요?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외국인 등이란 뭐다? 외국인 등이란, 자, 크게 3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외국인 등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외국인이죠? 자, 그러면 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 회사들이죠. 자, 그리고 얼마 이상 기억하라 그랬죠? 2분의 1 이상.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있을 때? 외국인일 때. 이때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애초부터 합작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원래는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반 이상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이상이 외국인일 때는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뭐 외국 정부라든가 정부 간 준정부 간 기구들 다 외국인 등에 해당돼요. 일단 자, 외국인 등 하면 일단 뭘 기억하라 그랬죠? 외국인 등 하면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얼마 이상의 외국인? 2분의 이상.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이상. 자본금의 2분의 이상이 외국인일 때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가 나와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이걸 일명 뭐라 그랬어요? 실거래가 신고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자,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로 어떻게 하라? 신고를 하라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일단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죠. 이거는 2006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토지나 상가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주택 같은 경우는 95%가 일단 실거래가 신고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이 일단 시험 문제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왜 3문제 나왔냐? 이게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3문제 나왔고요. 평균 2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엔 빈도수가 1문제 더 나왔었는데요.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은 신고 대상을 보면요. 대상은 자, 부동산 등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자, 이때 부동산 등이란 뭐 했었죠? 금방 아까 용어장에서 봤죠? 부동산 등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에다가 뭐까지를? 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거기다 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여기는 공급 계약까지가 들어갑니다. 자, 공급 계약이면 뭐냐면 최초 분양 계약이에요. 공급 계약은 뭘 얘기한다? 최초 분양 계약. 근데 여러분들 중개 쪽과는 친하지 않아요. 이제 분양 계약 체결하는 것은 이거 소개시켜주거나 그런 게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최초 분양 계약은 중개와는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뭐 대상이 된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동산 등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각종의 법률들이 나오죠.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하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과 그 다음에 또 자,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이거 최초 분양 계약이라 그랬죠.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도시 및 중앙경제법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택지개발촉진법 이거 택지 분양하는 것이고요. 자, 도시개발법 이건 뭐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자, 그 밑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업입주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용지 분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이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 자, 거기서 기억해 보니까 부동산을 공급받자 선정된 지위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에요. 자, 기억에 자,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최초 분양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위니까 분양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분양권이 거래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분양계약이 체결돼 줘야지만 되죠. 자, 각종 법에 대한 그 위의 법과 같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보세요. 니은이 입주권입니다. 자, 도시 및 중앙기관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집 이게 입주권이에요. 자, 여러분들 도시 및 중앙기관 정비법 지금 들어갔나요? 도정법, 공법 아직 안 들어갔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도시 및 중앙기관 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여기에 일단은 내가 재개발 지역에 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걸 헐고 뭐를요? 아파트를 이렇게 짓죠. 근데 내가 이 주택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냐면 입주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및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빈집 관리하는 법이에요. 이게 빈집이 너무 많으면, 빈집이 만약에 많을 때는, 이때는 여기가 뭐가 우려가 있어요. 범죄 우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빈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해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와 관련된 법이 요 법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또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바로 입주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를 염두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일단 공급계약까지 들어가고,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매가 아닌 뭐예요? 교환이나 임대차는 해당 안 된다. 자, 그러면 계약, 자, 시기는요. 부동산 거래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한다?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 어디에요? 시구, 군구. 자, 부동산 소재 신고를 일명 뭐라 하냐면 신고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신고관청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 등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 여기까지 뭐도 있다? 공급 계약도 있죠. 자, 계약이 체결되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 신고. 이거를 네 자로 지르면 뭐라 한다? 신고관청. 자, 그러면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0일 이내 신고 안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다시 한번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예,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요, 거짓 신고하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자, 일단 위반시까지도 일단 같이 한번 묶어서 봅니다. 자,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고요?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래된 가격 있죠? 자, 부동산 매매하면 실제로 거래된 가격 신고하라. 자, 이건 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부동산 매매하면 다운계약서를 다 쓰죠. 다운계약서 써버리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탄료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라는 의무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고 의무자를 보죠. 신고 의무자는 크게 보면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개사로 일단 나눠집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의무. 자, 거래 당사자는 누구에 의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거래가 됐을 때. 자, 그러면 누구 끼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았죠. 개업 공개사가 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합니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거래 당사자 의무니까 아까 거래 당사자는 누구였었어요? 매수인과 매도인.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의무니까 둘 다에 어떻게 돼요?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매수인과 매도인 둘 다에게 의무 부여하는 건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지만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 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둘 다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하냐면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누구라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국가 등이 뭐냐부터 다 봐야죠. 자, 국가 등이란, 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여기서는 그냥 통일시켜서 한꺼번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국가 등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국가 등은 뭘 얘기한다?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공사, 공공기관. 자, 앞으로 국가 등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국가 등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 등 하면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요거만 쭉 기억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면요. 어떤 공사가 여직은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강의 안 할 겁니다. 뭐 그것까지 여기서는 어떤 공사 빠진다. 여기서 어떤 공사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냥 국가 등으로 표시할 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이때 국가 등이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왜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했을까요? 자 국가 등이라면 거짓말 해야 하네요? 네, 안 하죠. 그냥 골치 아프니까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어차피 거짓말 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건 이제 예외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의무로서 이제 국가 등 외적으로 일반적인 거래 당사를 보죠. 거래 당사자니까 양쪽 모두 의무죠.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날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방이 어떻게 한다? 제출한다.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은 일방이 한다. 자, 거래 당사자 의무니까 양쪽 다 의무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은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출은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데 제출은 둘이 손잡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방이 신고를 한다면 거부한다면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은 내려서 신고하자. 다운해서 신고하자. 한 사람은 그냥 신고하자.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신고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혼자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단독 신고할 때는 상대방은 사유서와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데 자, 이때 신고관청에서는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거부한 자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또 신고를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뭐예요?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위임해가지고 하는 거죠. 위임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행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위임장 들어가야 돼요. 자, 위임장과 그 다음에 또 신분증명서,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를 합니다. 위임장에다가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대행은요, 주로 이제 누가 많이 하냐면 거래 당사자의 의무, 자기네들끼리 거래했죠? 대부분 법무사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계약 체결해 놓고 어디다가 많이 이제 등기를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면서 신고를 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럼 법무사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요. 자, 세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건 같은 경우는 세무 처리 때문에 세무사에다 맡기는데 그때 세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가 뭐예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가지 않고 접속해서 하는 거죠. 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단독 신고 이거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해요. 이거는 단독 신고나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왜 얘네들은 전자문서로 못할까요? 인증이 안 되나요? 인정할 수도 있죠.
근데 뭘 들고 가야 돼요. 자, 단독 신고는 뭐 들고 가야 돼요? 사유서. 예, 계약서 사본 들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대행하는 자는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전자문서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가서 직접 와서 하라라고 합니다. 자, 요까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부분에서 거래 당사자의 의무예요. 제가 아까 요 칠판에 쓰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거래 당사자 중 일반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가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자, 개업공개사는 어떤 경우에 있냐?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뭐 한다면 중개거래를 한다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 당사자끼리 한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가 중개 준 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제 2000년도 중반에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를 쳤어요. 개업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제 그때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개사에 왜 전적으로 책임 물으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모돈 좀 하고 그랬었어요. 이거 우리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받으면 뭐 힘이 있어요?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떡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소위 말해 속도 말해 지랄을 하니까 그냥 떡을 하나 줬습니다. 그 떡이 뭐냐면 경매예요. 그 전까지 법인에 대해서만 일부 경매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까지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거 해준 대신에 내가 경매 좀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떡 하나 준 게 이제 경매 떡 하나 얻어먹고 이거 했습니다. 이거. 자, 이제 완전하게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없고 누구한테만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날인해서 제출을 하게 돼요. 자, 일단은 제출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합니다. 공동으로 중개한다면 자, 공동중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자,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자, 제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거의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3월 달에도 똑같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할 거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체크를 좀 해놓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는데도 한 사람만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 안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동중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은 누가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게 됩니다. 자, 신고 대행은 누가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 여기는 직원이 하나 더 있죠. 개업공개사 직원.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어요. 누구만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대행할 수 있다. 자, 여기 거래 당사자일 때는요 아무나 대행 가능합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그러나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대행할 수 있고요. 위임장 이거 갖고 가진 않아요. 왜냐? 직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한다?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자, 대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대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속공개사죠. 그럼 소속공개사는 직접 방문 신고해줘야 돼요. 근데 자, 아까 여기서 보죠. 자, 대행하는 자 단독 신고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그 이유를 제가 뭘로 댔어요? 네, 서류. 자, 대행하는 자 위임장 신분증 4번 이거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랬죠. 근데 소속공개사 보면 위임장 신분증 4번 안 들고 가요. 그냥 신분증 들고 가고요. 자기 신분증. 자, 그 다음에 또 신고서만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거는 부차 여러분들 소속공개사 체험은 뭐 해줘야 돼요? 신고해줘야죠. 며칠이네? 언제까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죠. 자, 만약에 소속공개사 체험에서 100%가 신고가 다 돼 있다면 아마
전자문서로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신고가 안 돼 있는 소속공개사였죠. 그럼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요. 떠요, 이름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이름 입력하고 주민등록 하면 개업공개사는 사실이 뜹니다. 근데 소속공개사 다 입력하면 소속공개사는 사실이 떠야죠. 예, 그래야지만 이게 전자문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입력해서 올라가면 소속공개사 안 뜨죠. 왜? 신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물론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뜨긴 뜨는데 신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아예 들고 나와라. 그래서 방문 신고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100%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업공개사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의무와 개업공개사 의무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나오냐면 190페이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나오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